이탈리아 남서쪽에 위치한 지중해 최대의 섬 시칠리아. 이곳에 열혈 한국인 집시맨이 나타났습니다. 시칠리아 가는 거 맞죠? 시칠리아. 놀러 가세요? 이거 먹을 수 있나? 제가 1년이 넘도록 여행을 다니고 있는데 이게 부딪히면 다 되더라고요. 노상 샤워는 기본. 최소한의 물품으로 여행하는 짠내 폴폴 나는 세계 일주. 다 버리고 정말 필요한 것만 지금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내 차 타고 떠난 3년간의 나홀로 여행에 반가운 손님이 합류했습니다. 남의 집이잖아. 두 사람의 여행은 당황스런 상황이 연속인데요. 이거 왜 하고 있죠? 잠시만요. 이게 무슨 상황이죠? 당당한 상황. 발을 잡고 안 가지고. 못 가. 순탄치 많은 두 남자의 티격태격하지만 유쾌한 여행. 낭만의 섬 시칠리아에서 이들은 과연 어떤 이야기를 만들어갈까요? 이탈리아에서도 다양한 문화예술이 혼재되어 있는 시칠리아는 영화 대부, 시네마 천국의 배경으로 잘 알려져 있는데요. 지중해 최대의 섬인 이곳은 다양한 매력을 간직한 이탈리아의 대표적 휴양지입니다. 시칠리아 골목에 낯익은 국산차 한 대가 눈에 띄는데요. 도로폭이 좁아갖고 운전하기가 너무 힘든데 이거? 와, 이탈리아 사람들은 운전을 정말 잘하네. 어떻게 이렇게 잘하지? 거인이 지나가고 있어요. 뭐 음악도 틀어주고 좋네. 집시맨의 눈길을 사로잡은 흥겨운 거리 공연. 시칠리아만의 매력이 물씬 풍기는데요. 즐거움도 잠시. 초행길이다 보니 길 찾기가 만만치 않습니다. 길을 못 찾겠어. 도대체 뭐. 아저씨, 시칠리아 가는 거 맞아요? Sicilia, sì. 네? Poi girare, 네. paese stop sinistra, 저 차 따라가면 된다고요? in fondo. 네. 아니 왜 영어를 안 쓰고 한국어를 쓰세요? 어차피 이탈리아는 영어를 안 써요. 그냥 물어봐도 이탈리아로 얘기하기 때문에 저도 그냥 한국어로 얘기하고요. 예. 다 알아듣나요? 예, 잘 알아들어요. 예. 특유의 막무가내 초긍정 마인드로 세계 일주를 해온 지 이제 1년째. 우여곡절 끝에 도착한 시칠리아의 첫 여행지는 동부 해안에 위치한 아담한 해변입니다. 와, 바다 멋있다. 와, 끝내주네, 끝내줘. 이야, 바다 봐라, 바다 봐라. 세상에 이렇게 아름다웠을까. 경치 좋다. 와, 이 정도면 뭐 오늘 충분히 쉬겠다. 시칠리아에 왔다. 제가 러시아 시베리아 횡단에 갔고 유럽 일주를 한 후에 터키로 빠졌다가 다시 그리스에 갔고 다시 유럽 남부를 돌고 있습니다. 그 첫 발자국이 여기 이탈리아고요. 오거스타의 해변 마을인 브루콜리 해변은 지중해의 에메랄드빛 바다가 그야말로 장관을 이루고 있는데요. 수많은 자연동굴과 성을 비롯해 스노클링을 즐길 수 있는 최적지로 관광객의 발길이 꾸준히 이어지는 휴양지입니다. 해변에 도착하자마자 뭔가를 꺼내기 시작하는 집시맨. 모두 잠수할 때 쓰는 장비들인데요. 잠수복의 전문 장비까지 웬만한 전문가 못지 않습니다. 제가 물을 좋아해서 취미생활로 뭐 굉장히 오래전부터 해오던 일이라. 예. 외출을 하기 전 절대 빼놓지 않는 한 가지는 차 안 커튼치기. 빛을 가려주는 효과도 있지만 안이 안 보여야 되거든요. 완벽하게 가리도록 만들었습니다.
여행 중 귀중품을 몽땅 도둑 맞았던 집시맨. 커트는 치안이 안 좋은 유럽에서 도둑을 피하기 위한 그만의 방법입니다. 아, 여기 뭐가 좀 있을까? 물은 되게 좋은데. 휴가 기간을 맞아 피서를 즐기러 온 현지인들로 북적이는 해변. 한쪽에선 현철 씨가 물에 들어갈 준비를 하는데요. 생각보다 수온은 차네요. 물을 좋아해 스노클링 전문 자격증까지 취득했다는 현철 씨. 바닷속 구경은 그에게 빼놓을 수 없는 여행의 즐거움 중 하나인데요. 유유자적 드넓은 지중해 바다를 구경하는 재미에 시간 가는 줄 모릅니다. 그런데 바닷속에서 뭔가를 찾는 집시맨. 운 좋게 큼지막한 조개를 발견했는데요. 연이어 성게까지 다채로운 해산물이 가득합니다. 이게 해삼인데 우리나라 해삼하고 많이 틀리게 생겼어요. 한 끼 식사로는 충분하겠는데요. 그래? 볼까? 현지 아이들의 눈엔 모두 생소하기만 한 모양입니다. 기절을 하네, 기절을. 그런데 잡은 해산물을 들고 또 어디론가 가는 집시맨.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거 먹을 수 있나요? 이것도 먹을 수 있나요? 볼리래. 먹을 수 볼리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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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뺄리로. 안돼 뺄. 볼리래. 야, 뺄라 너. 아, 이거 안 돼요? 먹을 수 있으면 체인지 머니? 뭐니? 머니. 반쪽 보냈다. 네, 괜찮습니다. 아. 네. 원은 네. 오케이, 오케이. 4, 4, 5. 네.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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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어떻게요? 오, 받았어요, 받았어요. 오. 감사합니다. 그라세. 못 먹는 해산물만 골라내는 할아버지. 야, 이거 쓰레기만 갖고 왔어요. 어떡하죠, 이거? 아, 이제 돈 되는 걸 알았습니다. 뭐가 이제 돈이 될 수 있는지. 네. 오케이, 오케이. 아, 그라세. 그래요. 4유로 받았습니다. 4유로. 이게 5,000원이 넘는데요. 아, 제가 1년이 넘도록 여행을 다니고 있는데, 아, 이게 부딪히면 다 되더라고요. 힘이 생깁니다. 네. 아, 오늘 기분 좋다. 와. 어찌 보면 무모해 보이는 도전이 가져다준 값진 경험입니다. 침대 아래 열쇠로 꽁꽁 잠궈둔 철제 박스를 여는 집시맨. 제가 돈을 꼭 이렇게 잠금 장치 있는 이 박스 아래에 지금 보관하고 있거든요. 창문을 깨고 또 뭐를 털리더라도 여기는 시정 장치가 있어서 도저히 열 수가 없거든요. 그것도 사유로를 또 거기다 넣어주시는 거예요? 이게 장기 여행은 아끼지 않으면 정말 하기 힘든 여행입니다. 각종 귀중품이 담긴 집시맨의 소중한 보물창고네요. 그리고 집시카에 있는 또 하나의 비밀 공간. 지금 저한테 이 공간은 샤워 부스입니다. 앞에 거울도 있고요. 엄청 잘 보입니다. 남들 시선은 전혀 신경 쓰지 않고 생수 한 병으로 간단히 해결하는 샤워. SUV 승용차에 샤워 시설이 없다 보니 나름대로 터득한 방법이라는데요. 사실 이것도 다 유럽 사람한테 배웠습니다. 네, 노르웨이에 갔는데 거기서 캠핑하는 사람들이 샤워를 걸치지 않고 이렇게 보면 보일 정도로 그냥 샤워들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깜짝 문화적 충격을 받았는데 해보니까 이게 부끄러운 건 아니더라고요. 지금은 여행 전문가 다 됐지만 한때는 그도 평범한 직장인이었는데요. 치과 사무직으로 13년간 몸담았던 직장을 과감히 그만두고 2018년 7월 타던 차로 세계 일주에 도전한 강현철 씨. 지금까지 러시아, 유럽, 인도를 비롯해 10여 개국이 넘는 곳을 여행한 그는 2021년 4월까지 세계 일주를 목표로 여행 중입니다.
지도를 봤을 때 유럽하고 아시아가 한 대륙처럼 이렇게 붙어 있거든요. 근데 과연 이 차로 갈 수 있을까라는 호기심이 좀 있었습니다. 열심히 직장 생활해서 돈을 모았고 제가 목표로 한 정도의 여유가 됐을 때 퇴사를 하고 바로 실행에 옮겼습니다. 고민 끝에 평소 타고 다니던 국산 SUV 승용차를 집시카로 개조했는데요. 간단히 매트를 깔아 만든 침실 공간은 두 사람이 자기에도 충분합니다. 이 뒤에 이 철제 박스를 설치를 했습니다. 철제 박스 안에는 여행을 하며 먹을 각종 식재료의 주방기구, 겨울옷과 이불은 물론 각종 양념까지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습니다. 냉장고도 그렇게 버리게 됐고요. 뭐 심지어는 뭐 튀김기도 있었고 뭐 그런 주방에 필요한 것도 있었는데 결국 다 버리고 정말 필요한 것만 지금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최소한의 필수품들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건 바로 밥솥인데요. 다른 건 다 버려도 밥은 못 버리겠더라고요. 아 정말 밥은 먹어야 돼요. 오늘은 뭘 먹을까? 집시맨의 식재료 창고. 요 미역이고요. 말린 취나물입니다. 냉장고가 없다 보니 상하지 않는 마른 나물이나 절임 위주의 식재료가 대부분입니다. 제가 상당히 좋아하는 취나물인데 따로 삶아서 하면은 더 야들야들하고 맛있는데 그러려면 일단은 시간이 필요하고 또 빠르게 먹을 수가 없거든요. 이렇게 밥통을 해서 같이 밥하고 찌면 바로 먹을 수가 있습니다. 오랜 여행에서 터득한 집시맨의 노하우입니다. 커피포트는 또 다른 용도로 쓰인다는데요. 그건 뭐 해 드시려고요? 미역국 끓이려고요. 그런데 많이 쓸 수는 없습니다. 라면 스프에 들은 미역보다 조금 많게. 어우, 밥이 너무 잘 됐네요. 눈 깜짝할 새 나물밥이 완성됐습니다. 다음은 미역국. 전기가 부족해 밥과 국을 동시에 할 수는 없다는데요. 이건 뭔가요? 이거는 마법의 양념입니다. 이거 한국에서 갖고 온 라면 스프입니다. 해외에 나오니까 가장 먹고 싶은 게 라면이더라고요. 이 라면 스프 넣으면 그냥 한국에서 먹던 라면 맛 그대로 나옵니다. 슬프지만 제가 고추장이 얼마 남지를 않았습니다. 해외에서 한국 식재료를 구하기 힘들다 보니 뭐든 아껴 먹는 게 습관이 됐는데요. 풍족하지는 않지만 있는 식재료를 최대한 활용해 만든 그만의 소박한 한상이 차려졌습니다. 한번 먹어보자. 너무 좋다. 시칠리아에서 맛보는 나물밥과 미역국의 집시맨표 한식 밥상인데요. 맛있다. 나물밥에 곁들일 반찬은 양파장아찌와 올리브 절임 두 쪽입니다. 아껴 먹어야 되기 때문에 딱 두 쪽씩만 이렇게 먹어야 이게 오래 먹을 수가 있습니다. 아름다운 경치를 보며 즐기는 한 끼 식사. 제가 아무리 힘들어도 이지임에 이 여행을 포기할 수가 없어요. 에메랄드빛 바다가 펼쳐진 해변에 앉아 식사를 한다는 건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행복입니다. 안녕하세요. 워르TV 워르입니다. 작년이죠. 2018년 7월 8일 동해에서 제 차를 가지고 러시아 블라디보스톡으로 입국을 했습니다.
러시아를 31일 동안 12,000km 정도 달려서 유라시아 횡단을 했고요. 그 다음에 유럽 라트비아로 들어가서 에스토니아, 핀란드, 스웨덴, 노르웨이, 덴마크, 독일, 체코, 오스트리아, 독일, 스위스, 이탈리아, 그리스, 그렇게 한 87일 동안 유럽 자동차 여행을 했습니다. 말이 여행이지 거의 뭐 노숙자 뭐 그렇게 마리조아 차박 뭐 그런 걸 하면서 유럽 여행을 했고요. 유럽은 90일 정도 무비자로 할 수 있기 때문에 일단 터키로 도망을 나왔습니다. 그리고 터키에 주차를 하고 유럽 겨울이 너무 추워서 다시 들어갈 수는 없고, 그래서 지금은 비행기를 타고 따뜻한 나라, 지금은 동남아 위주로 여행을 하고 있고요. 치앙마이에 와 있습니다. 치앙마이에 한 달 살기 하면서 예전부터 이런 영상을 찍고 싶었는데 여행을 막 다니다 보면 쉽지가 않더라고요. 항상 기획을 해야 되고 또 어떻게 가야 되고 또 정해진 대로 가기가 쉽지가 않기 때문에 기상이 상당히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좀 오늘 시간도 많이 남고 앞으로 이런 영상을 남겨야 되겠다는 생각이 좀 많이 들어서 영상을 촬영을 해도 있고요. 간략하게 이제 제 소개를 했고요. 오늘은 차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드리려고 해요. 어떤 차들이 유라시아 횡단을 할 수 있을까 되게 궁금하시죠? 사실 차라면 다 할 수 있는데 우리나라 이 관계법상 일시 반출입이 안 되는 차들이 있습니다. 그런 차를 조금씩 제가 설명을 해드리면서 같이 여행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어떤 차가 가능한지 말씀드리면 이제 승용차가 가능합니다. 승용차라고 하면 자동차 등록증 원부에 보시면 승용 자동차, 뭐 SUV 뭐 다 되는데, 그래서 안 되는 차를 또 설명을 해드리면 화물차가 안 됩니다. 화물차 안 되고요. 또 화물차를 개조한 캠핑카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캠핑카로 여행을 하시는 분 중에서 이 일시 반출입이 안 돼서 못 가시는 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화물차 안 되기 때문에 뭐 승합 밴 안 되죠. 당연히 안 되고요. 승합차도 안 되는데 승합차 뒷좌석들을 다 떼어내고 캠핑카로 개조해서 등록 원부에 캠핑카로 나오는 차는 가능히 합니다. 이렇게 되는 차가 있고 안 되는 차가 있는데, 일단 가장 중요한 거는 내 차로 가시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내용이 너무 많아서 이렇게 좀 제가 적어놓은 걸 보면서 말씀을 드릴게요. 버스도 안 됩니다. 버스도 안 되는데, 버스도 마찬가지로 캠핑카로 개조하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옛날에 뭐 이렇게 승합밴이나 화물차들이 나간 적이 있는데, 누구누구는 뭐 잘 가지고 가더라 이런 하더라 통신은 정말 옛날 얘기고요. 지금은 이제 그렇지 않아요. 어딜 통해서 가시더라도 되게 빡빡합니다. 절대 이런 차들은 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뭐 또 많이 물어보시는 게 디젤차가 가능합니까? 디젤차 가능합니다. 저도 디젤차고요. 디젤차 가능한데, 요즘 나오는 디젤차는 이제 요소수라고 해서 그런 걸 넣고 있는데, 그 차는 쉽지 않습니다. 요소수 한 20리터 정도를 가지고 다니면서 통과하시는 분이 있긴 한데, 그런 디젤은 한번 다시 생각을 해보시면 되고요. LPG차. LPG차 가능하다고 얘기를 합니다. 하지만 저는 반대합니다. LPG를 찾아서 넣을 수는 있는데 쉽지 않습니다. 휘발유나 디젤도, 특히 디젤이요. 디젤 같은 경우는 이렇게 주유소를 가다 보면 디젤이 다 떨어졌대요. 근데 뭐 100km, 200km 남은 경우가 있어요. 진짜로. 그런 거면 정말 황당합니다. 진짜 되돌아갈 수도 없고 갈 수도 없고. 근데 가다 보면 또 이렇게 구글맵에 나오지 않은, 어떻게 보면 뭐 주유소가 같지 않은데 기름을 파는 데가 있습니다. 근데 LPG는 그런 게 없는 것 같아요. 제가 지나가면서 LPG가 있긴 있는데 그렇게 딱딱 연결해서 있기에는 쉽지가 않은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많이 물어보시는 게 뭐냐면, 사륜구동이 필요합니까? 사륜구동 있으면 좋죠. 제 차는 사륜구동이에요. 저도 마찬가지로 사륜구동을 갖고 온 이유가 뭐냐면, 도로가 굉장히 험하지 않을까? 도로가 가다가 없어지지 않을까? 뭐 이런 걱정을 많이 했는데,
일단 러시아만 생각한다면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러시아 아스팔트 잘 깔려 있고요. 러시아 통과하는 동안 사령부대원 전혀 쓸 일이 없습니다. 근데 러시아도 이제 굳이 비포장으로 가실 수가 있어요. 네, 비포장으로 가시거나, 저는 그 바이칼 아론섬을 갔다 왔는데, 거기 가면 사령부동이 필수입니다. 필수. 근데 지금 와서 말씀드리면, 웬만하면 성 가지 마세요, 진짜. 정말 내가 사륜구대용 매니아고 사륜구대용에 대해서 이렇게 튜닝을 한 그런 차 아니면 절대 추천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캠핑카 가능합니다. 캠핑카 구조 변경이 가능하고, 그걸로 갈 수가 있는데, 단점은 아까도 얘기했죠. 화물 안 되고요. 화물 절대 안 됩니다. 승용배는 안 되고요. 캠핑카로 구조 변경을 했대도 그 두 가지는 될 수가 없습니다. 캠핑카 추천합니다. 근데 이렇게 가다 보면은 뭐 게스트하우스나 뭐 호텔이나 굉장히 싸요. 러시아는 뭐 2만원대 호텔도 가봤고요.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그렇게 가셔도 되고 캠핑카를 타고 가셔도 되고, 처음에 저도 차박을 하고 캠핑을 하고 낭만을 찾았는데, 저 7월 8일날 떠났다 그랬죠. 한여름이죠. 벌레가 너무 많습니다. 뭐 우리나라에서 나오는 그런 벌레는 되게 귀여운 거고요. 러시아 막 파리가 정말 이만합니다. 엄지손가락만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사람을 딱 붙으면 정말 이렇게 갖고 피를 빱니다. 파리가. 여기 정강이에 붙은 파리를 보고 기겁을 합니다. 기겁을. 그리고 보통 벌레들이 다 이만하고요. 잠자리 막 이만하고, 벌레 터진 걸 이렇게 보면은 좀 쉽지 않아요. 그래서 이런 캠핑을 하려 그러면 5월달에 가셔야 됩니다. 5월달에 출발해서 약간 벌레들이 출몰하기 전에 러시아 행진을 하시면 뭐 그 다음 유럽 여행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대략 차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린 것 같고요. 루트 잠깐 설명을 하면은, 러시아에서 저는 다시 몽골로 들어가려고 했어요. 몽골로 들어가려고 했는데, 일단 바이칼에서 한 일주일 정도, 아론섬은 포장된 도로가 전혀 없습니다. 거기서 진짜 이 빨래판 길을 통과를 하면서 영혼까지 다 털렸습니다. 어느 정도 털렸냐면, 일단 루프 캐리어가 다 틀어지고요. 뒤에 후상형 다 떨어지고, 문의 나사들이 풀려갖고 막 삐걱거리고 다시 다 조이고, 정말 너무 힘들었습니다. 이 비포장도로 아무나 타는 거 아닙니다. 그리고 이 피로도가 너무 심해갖고, 뭐 사실 아론섬이 굉장히 작아요. 하루에 몇 시간만 운전해도 뭐 허리가 아프고요. 그랬는지 모르지 나중에 허리 디스크가 왔어요. 러시아 통과해서 핀란드 좀 들어갔을 때 디스코가 와서 여행을 포기할 뻔도 했는데, 정말 오프로드 좋아하시는 분 아니고, 튜닝이 잘 되지 않으면 과감하게 비포장은 통과하십시오. 그래서 제가 몽골을 포기를 했습니다. 근데 몽골도 뭐 답은 있습니다. 몽골을 크게 큰 나라인데 위에 북부하고 중부하고 남부하고 나눌 수가 있어요. 북부가 가장 심하고요. 그다음에 남부가 그나마 도로가 잘 깔려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중부가 도로가 잘 깔려 있고, 남부는 우리가 알고 있는 사막입니다. 사막. 그래서 북부하고 남부는 거의 뭐 힘들다고 볼 수 있고요. 저는 중부를 통과할까 하다가 그것도 잠시 그냥 깔끔하게 포기를 하고 러시아를 통과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어떤 차가 갈 수 있는지 제가 간략하게 설명을 해드렸고요. 타던 차로 가라. 타던 차가 안 되면 뭐 중고차를 사야 되겠죠. 살 때는 아까 얘기했듯이 뭐 그런 차는 될 수가 없고요. 아니면 캠핑카 좋고요. 또 있네요. 뭐가 있냐면 본인의 차만 가능합니다. 이 얘기가 뭐냐면, 내가 법인을 가지고 있는데 내 법인 대표이사야, 안 됩니다. 법인 차 못 나갑니다. 그리고 또 이런 경우도 있더라고요. 뭐 공동소유. 공동소유는 이 세관마다 조금 유권 해석하는 게 틀리는데 일단 안 된다고 보세요. 공동소유 안 됩니다. 법인차 안 되고 공동소유 안 되고 내 차만 가능하고,
승용차 가능하고 캠핑카 가능하고 화물차, 화물밴, 버스 안 되고요. 예. 그렇게 안 되고요. 이제 차는 설명을 다 해드린 것 같아요. 그런 차로 갈 수 있다는 것만 알아두시면 되고, 그 다음에 어떻게 가냐?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저는 동해에서 DBS 크루즈 페리를 타고 갔습니다. 이게 로로 방식이라고 해서 뭐냐면 내 차를 이렇게 운전해서 차에 대고 다시 내 차를 타고 나오는 방식인데 이게 좀 싸요. 그럼 어떤 방식이 또 있냐? 그러면 이제 컨테이너 넣어갖고 화물로 붙이는 거예요. 그거는 이제 좀 비싸요. 그래서 저는 좀 싼 방법을 선택을 했고요. 사실 이 방법도 싸지는 않더라고요. 일단은 화물로 붙이는 비용이 60만원. 60만원이 아니고 60달러, US 달러입니다. 그리고 나는 또 배를 타야 돼요. 동승자가 있으면 또 배를 타야 돼요. 그 비용은 별도입니다. 한 25만원 정도 그렇게 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러시아 도착을 하면 통과를 해야 되는데 이 통관 비용이 사실 개인이 하기 힘들어서 대행을 맡겨야 되는데 대행비가 좀 나옵니다. 대행비 근데 보험은 또 한 달, 두 달, 석 달 기간에 따라 틀린데 저는 넉넉하게 2달 했고요. 이러저리 하면은 뭐 비용이 싸진 않아요. 예. 그래도 남의 땅을 밟을 수 있다 그러면 이 비용 아깝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서류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서류 어떤 게 필요하냐면 첫 번째 여권 필요하고요. 두 번째 운전면허증 필요하고요. 국제 운전면허증 세 번째 필요합니다. 국제면허증은 그냥 경찰서 가셔서 사진 하나 가지고 가서 해달라고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국가 식별번호라고 해서 ROK 스티커 Republic of Korea라고 이제 붙여야 되는데 이거는 러시아에는 저번에는 뭐 한 작년? 그러니까 2017년까지 요구를 했다는데 제가 나갈 때는 요구를 안 했어요. 귀찮아서 뭐 이런 거 하실 필요 있나 싶습니다. 하지만 또 대한민국이라는 걸 또 알려야 되기 때문에 붙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신고서 쓰고 블라디보스톡 현지 통관 신고서도 써야 되고요. 자동차 등록증, 국문 등록증이 있어야 되고 영문 등록증이 있어야 된다. 여기가 좀 문제가 있어요. 제가 강남에 살고 있어서 강남 부천 가서 이제 영문 자동차 등록증을 발급을 받았어요. 근데 국문으로 된 걸 가져가더라고요. 왜 가져가시쇼? 하고 물었는데 영문을 발급했기 때문에 자동차 등록증 2개를 발급을 할 수가 없습니다 라고 하시고 그분이 제 국문을 가지고 갔어요. 혹시 몰라서 그냥 카피는 했거든요. 근데 이게 어디에 문제가 있었냐면 러시아에서 떠나서 라트비아로 들어가는데 사실 영문 자동차 등록증이 좀 공문서라 보기에는 약간 좀 허접한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니 원본을 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복사본을 줬더니 이거 말고 너 있잖아 원본 너네 그 자동차 회사가 아니죠. 정부에서 발급한 신분증을 달라는 거예요. 자동차 신분증은. 이런 얘기를 했죠. 우리나라에서 2개를 발급할 수 없어서 하나를 가지고 왔다. 그랬더니 그런 경우는 없대요. 그러면 네가 직접 그 강남구청에 통화를 해봐라. 그랬더니 내가 그것까지는 할 수는 없고 가지고 오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못 통과를 할 뻔했어요. 정말 강남구청 그때 그분 정말 이걸 봐야 되는데 그래서 이번에 한국 가서 다시 국문을 받아 갖고 오려고 합니다. 정말 힘들었습니다. 어떻게 거기서 우기격 다짐으로 통과를 했는데 등록증 꼭 챙기세요. 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 있으면 제 영상을 보여줘도 되고 꼭 챙기세요. 예. 그 다음에 자동차 사진 찍어서 DBS 페리 통관하는 데 넣어야 되고 차대번호 차대번호 꼭 찍어야 되는데 저는 렉스턴을 탔는데 렉스턴 차대번호가 쉽지가 않았어요. 차대번호 스티커 말고 차 안에 찍힌 거 세관에서 이렇게 차 기어 들어가서 프레시로 확인합니다. 차대번호하고 내가 찍힌 번호하고 여기까지가 이제 통관에 필요한 서류들이었고요. 그 다음에 안 되는 거 통관이 안 되는 물품들이 좀 있습니다. 가장 많이 실수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엔진 오일입니다. 엔진 오일 통과가 안 됩니다. 왜 안 되냐? 뭐건 알 수가 없습니다. 그냥 통관이 안 됩니다. 다 버리고 와야 되고요. 부탄가스 안 되고요. 그 다음에 기타 위험물이라고 판단하는 어떠한 것도 되지 않습니다. 이거 그냥 이렇게 차를 쓱 통과하는 게 아니고요. 차에 있는 모든 물건을 다 꺼냅니다. 캐리어부터 시작해서 다 꺼내고요. 엑스레이 다 통과시킵니다.
이 과정이 진짜 1시간 이상 걸리고요. 정말 힘듭니다. 정말. 예. 정말 그 캠핑카로 막 이렇게 오신 분들 막 그 꺼내기 힘들잖아요. 막 울고불고 막 난리인데 다 꺼냅니다. 쉽지 않습니다. 뭐 사실 저는 이게 뭐 단순히 통관이 아니고 이런 거에 뭐 마약이나 여러 가지 유용물을 충분히 숨겨서 통관할 수 있기 때문에 세관 입장에서 엑스레이 다 통관하고 유관 검사 다 하고 개 데리고 와갖고 냄새 다 맡고 사실 굉장히 타이트합니다. 그러니까 준비하시고 요령을 안 피시는 게 통관의 방법입니다. 나중에 러시아 통관할 때는 제가 6시간 걸렸어요. 그것도 나중에 얘기를 해드릴게요. 그러니까 통관은 요령을 피우지 마세요. 깔끔하게 하시는 게 정신 건강에 아주 좋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러시아를 입국을 하면 차랑 같이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차랑 같이 못 나와요. 일단 사람만 나오고 차는 그 다음날 가서 수속을 발라야 돼요. 근데 이게 운이 나쁘면 2, 3일 소요될 수가 있고요. 어떤 분은 어떤 경우가 있었냐면 내가 통관하려고 간 그 다음날부터 국경일인 거예요. 우리랑 다른 국경이. 국경일 일 안 하죠, 세관이. 그래서 막 며칠간 잡혀 있었던 분도 계시고요. 그렇게 해서 이제 차를 받게 되면 운전을 해야 되는데 러시아 운전은 사실 쉽습니다. 같은 뭐 오른쪽 차들이 운전하는 이제 왼쪽 좌측 통행이죠. 괜찮습니다. 좌측 통행이 아니에요. 제가 요즘에 여기 지금 와갖고 좌측 통행을 하다 보니까 막 헷갈린데 오른쪽 통행을 하기 때문에 한국과 똑같고 신호 똑같고 다만 어려운 게 뭐냐면 러시아 영어를 쓰지 않습니다. 표지판에 영어가 하나도 없어요. 예. 요 얘기는 다음번에 제가 좀 모아서 러시아 얘기가 너무 길어요. 뭐 12,000km고 러시아를 한 나라로 보기에는 정말 큰 나라이기 때문에 모아서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알려드리고요. 채널 구독해 주시고 제가 그걸 바탕으로 힘이 나서 쭉 제 유럽까지 그 다음에 또 유럽을 갈 거예요. 6월 달에 그 얘기까지 다 해서 자동차로 여행을 어떻게 할 수 있는지 그리고 뭐 비용 같은 거 그런 거 그 팁 싸게도 할 수 있어요. 차박하는 거 아주 좋은 그런 정보들을 모아서 영상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감사합니다. 그러면 다음 시간에는 러시아 편으로 블라디보스톡에서 차를 찾아서 하바롭스크까지 어떻게 갔는지 그 영상과 함께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러 가지 서류가 너무 많은데 13가지 정도가 되더라고요. 이런 거 밑에 제가 정리를 해서 블로그 링크 걸어갖고 자세히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럼 또 뵙겠습니다. 안녕. 이거 쉽지 않아요. 처음 했는데 쉽지 않아요. 영상 찍은 거 에피소드 많은데 또 연결해서 보여드릴게요.